네, 뭐 우선 포항항이 1962년에 개항장으로 지정받은 이래 지난해까지 이 물동량 증가로 뭐 이미 시설 능력 3,500만 톤을 하역 능력을 능가했습니다. 아마 네. 금년부터는 적체가 되기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그 포항항의 물동량 면에서 포항항을 보면은 전국에서 부산항, 인천항, 마산항 다음은 네 번째 큰 항만입니다. 그런데도 뭐 이것의 그 포항항의 그 부두 설비가 단지 포항 제철에 대한 공업항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기대 효과에 못 미치는 하나의 항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또한 그 포항항은 기존 시설로 앞으로 2000년대에 화물을 운송하려고 한다면은 그 화물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대 한 10년을 보고 이야기하면은 약 3배의 물동량이 증가됩니다. 이런 문제를 물동량 증가에 대한 화물 수요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포항항의 그 수요 분석을 해보면은 네. 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포철의 물동량이 이 포항항을 변동시켜주고 있다. 포항항의 물동량을 증가하는 것은 포항 제철에 경기가 호전될 때고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포항항만 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포항항만 시설이 유통구조 시설이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화물 수출입에 대한 물류 흐름을 각 선사들이나 하주들은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포항항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포항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 개발이 되겠습니까? 포항항 개발은 하나의 국제 상업항으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그 항만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선 그 포항항 개발에 대한 그 방향을 우선 잡아보면은 국제 상업항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화물을 그 하역 처리할 수 있는 하역 처리 공간과 화물을 보관, 배송, 포장, 가공에 이르는 항만 관련 산업을 조성해야 하고 네. 또 오늘날 그 세계 수출입 화물의 그 65%가 컨테이너 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포항항은 그 컨테이너 부두 시설을 개발 건설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서 복합 그 일간 수송 체제로서 육해공을 통한 화물 운송이 되도록 되어야 되고 또한 각 선사와 하주들이 편익이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춰줄 수 있는 항만로 개발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상업항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부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포항항은 미래에는 자유항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정보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텔레포트 항으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 포항항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이 있느냐 하면은 미래의 포항항은 한동해권의 중심 항만으로서의 과거의 유럽이 지중해 중심으로 중상주의가 꽃이 핀 것처럼 앞으로 미래의 한동해권에는 바로 21세기의 신중상주의 꽃이 한동해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심 네. 피보트 항으로서의 포항항이 분명히 부상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포항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봅니다. 일본 고베항에 가보면은 두 개의 큰 인공섬이 있습니다. 네. 그 인공섬은 어떻게 건설됐느냐 하는 시점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건설된 그 포트 아일랜드 섬은 말이죠. 네. 지역민이 구상해서 만들었고 또 그 동기가 태풍 피해와 국제 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치로서 약 10년간 고베시가 각종 쓰레기 매립을 하는 하치장 역할을 하면서 해상도시를 건설했고
뭐 이래서 여기 개발 효과가 커서 지금 로코 아일랜드까지 개발해서 세계적인 국제 항만으로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 이 포항 영일만은 우리나라에서 해상 도시로 개발하기는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은 신해상 도시를 우리는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항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포항 영일만에 이곳 지역에다가 240만 평을 조성해서 이 지역에다가 항만 시설과 주택 공간과 공공 시설 또 요트나 피싱 보드장을 할 수 있는 해상 레저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서 생활 공간과 주거 공간을 연결하고 상호 하나의 도시의 형태를 조화시킬 수 있고 또한 영일만의 그 하나의 환경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쾌적한 항만 도시로 건설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것은 포항 시민들이 앞으로 친수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90만 평이 여의도의 규모이니까 240만 평이면 포항의 제2공단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영일만에 하나 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설명만 한다 드리면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체 환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시 이 교수께 이런 예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해상도시 개발 건설 예산은 추측컨대 얼마나 크게 어떤 시설물을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네. 소요 예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관계 여로에서 저 구상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 비행장 운운하는 계획까지 포함하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그 해상 도시개발 구상에 대한 그 투자비의 추정치를 한번 대충 말씀드리면은 해상 도시 규모를 240만 평으로 매립할 시에 평당 한 5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조 한 2,500억이 들어갑니다. 네. 또 기타 부대 시설 및 공공시설 투자비가 한 1조 원, 네. 항만 부두 시설 투자비 1조 한 5천억, 네. 으로 약 3조 7천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뭐 이에 대한 그 편익은 항만 관련 산업 공당 부지 한 100만 평을 조성함에 따라서 현가를 100만 원으로 보면은 약 1조 원이 되고 또 주거지 약 50만 평을 한 평당 300만 원으로 현가로 본다면은 약 1조 5천억 원이 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족분 약 1조 원은 항만 관련 부지와 공공용지로서 약 90만 평에 대한 시설 투자비가 네. 바로 중앙정부 및 그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해상도시를 매립하기 위해서 육지의 도치장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계산을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초과 이득으로서 충분히 상계될 것이고 이에 대한 엄청난 그 정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개발 주체자가 정부일 때는 10년간 연차적으로 약 2천억씩 투자를 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본과 같은 민할법을 만들어가 민간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그 편익을 갖도록 하는 방법과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 주체가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여 간민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의 흐름에 대한 개발에 대한 편익이 개발 주체자에게 얼마만큼 투자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가속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 포항항에 이 국제 비행장이 들어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공섬도 들어서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포항을 둘러싼 모든 지역은 모두가 이 부두 시설화돼서 이 산업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근 교수께서도 포항을 그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인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항 경우에는 앞으로 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가 환태평양 시대 내지는 동북아 경제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국토 공간 측면에서 보면은 서해안 쪽에서는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동쪽에서는 동해안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동해안의 시대의 관문은 역시 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뿐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 동해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항만으로는 강원도의 동해, 그 다음에 부산의 부산항, 포항의 포항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만을 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만의 입지적 조건으로 첫째 배우지 여건이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포항의 포철을 중심으로 한 관련 공단, 또 포항과 인근한 구미 또는 울산이라든지 이러한 배우지 공업 집적 여건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는 훨씬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조건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보다는 포항이 역시 그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태평양 시대 내지는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는 이런 시점에서 포항이 국제 항만 도시로서 그 중요성이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지역 발전에 수용을 해서 지역 발전에 극대화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이 감자처럼 된 그 남북 간의 핵 문제가 사실상 그 타결을 지금 가까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남북 문제는 다시 더 중요한 이치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 화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북방무역항으로서 또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포항항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성근 교수께서는 그 포항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첫째 포항이 지금까지는 공업 입지적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의 하나의 입지 요인으로서 공업적인 이런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통 요지로서 즉 국제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이 토지 이용적 측면에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행정구역 내지는 계획구역을 과감하게 확대 개편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역적 토지 이용 구상 체계가 첫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이 포항이 여타 경북의 도시보다는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이 좀 그 산업 구조 측면에서 구성비가 높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포항이 하나의 행정 관리 또는 경제의 중추적 기능이 조금 취약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추 관리 기능의 강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항 하면은 아직까지도 철강 도시로서의 하드한 이미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소프트한 측면, 즉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은 환경 오염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이 고도화되고 테크노폴리스가 형성되고 국제 항만으로서 포항의 위상이 높아질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다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환경 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내지는 영일만의 환경 관리 체계를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분 교수께서 이 포항항 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그 신나는 일이고 특히 포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가슴 뿌듯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에 앞서서 행정관리 몇 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그 환상적이다. 또 이런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관이 그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반론을 피는 관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에서 포항상공회의소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주성훈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행정관료가 제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현재 행정관료가 한시적이라는 이런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와 연결이 돼야 되는 다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 포항항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그 많은 영향을 기울인 그 포항상공회의소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성훈 회장께서는 그러한 그 연결 문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걸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인근 교수님하고 이성근 교수님께서 예산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운 입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1,200억이 드는 돈도 아니고 적어도 3조 5천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사전에 특히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주시해야 될 사항은 사실은 북방교육의 전진기지로서 우리 포항항이 주역항이 2000년대 돼야 된다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부산항과 동해항을 북방기지의 전진기지로 이미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포항항이 새로이 부각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부에서는 투자를 가중해야 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는 이 지역의 지역민들 또 모든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언론 또 방송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대 이 항만은 꼭 돼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준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상 작년에 정부가 조그마한 예산이지만은 포항항 개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그 상황은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3조 5천억이나 든다는 막대한 돈이지만은 조금 전에 이인근 교수님이 말씀대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정부의 투자는 한 3천억 정도로 기본 시설만 해주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라든지 큰 대기업이 민자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정부에다가만 의존하지를 않고 지방화 시대에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고 금년에도 이것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의 업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게 하는 기본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항망청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설계 용역비 한 50억 내지 70억 든다는 이것을 마련해서 이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본격적으로 연차적으로 3천억 내지 이 5천억 정도의 기반 시설을 정부가 해주는 걸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자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 그다음 경북대 최영호 교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다. 포항이 지금 이 북방무역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북방무역항으로서의 그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포항을 테크노폴리스 이 간간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지만 즉 첨단 기술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 있었습니다만 포항도시권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 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1차 금속, 철강공업 도시다. 네. 또 언제까지나 이 한 산업이 영원히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양화에 대비해서라도 일찍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포항도시의 경제력을 확충을 위해서는 좀 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기묘한데 그 하나의 처방으로 나오는 것이 테크노폴리스입니다. 네.
포항 지역 주민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위 면적당 박사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네. 따라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 공과대학, 포항제철, 그다음에 리스트하는 과학연구소, 앞으로 세워질 이 정보빌딩, 이와 같은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잠재력에다가 그다음에 이 지역은 또 이미 기존 공업 기반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포항 공대를 비롯해서 또 명문 고등학교도 있고 앞으로 세워질 이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 체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인공도시가 될는지 모르겠 좀 쾌적한 생활 문화 배경.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업, 학문, 주거 공간 이 세 개를 다 갖춘 그런 도시 체계로서 포항이 테크노폴리스 건설해 나간다면 그만큼 포항의 경기가 확충될 뿐만 아니라 포항의 미래 발전 기반이 그만큼 확충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테크노폴리스 이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과연 그 포항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본다면 현재와 같은 그런 공업구조 안 되죠. 특히 그 노동집약적 산업 가지고 결국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전국토의 이 테크노벨트화 하는 것이 상징합니다만 그 중에도 포항은 이 동남지대에서 가장 이 포항 제철과 포항 공대가 있기 때문에 핵심 테크노폴리스의 건설 적지이고 그런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통해서 그 효과가 주변 지역에도 확산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테크노폴리스화된 이 도시 그다음 포항과 연결, 그다음 문제는 역시 그 신해상 도시 개발 문제 이런 것을 연결지은다면 포항은 이 환상의 이 도시가 될 수, 매우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근 교수님, 신해상 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이 주장을 하셨는데 신해상 도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해상 도시는 우선 그 도시 공간을 바꿔놓는 큰 문제점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냐 하면은 포항은 반달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영일만이 그 100만 킬로제곱미터의 항만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항만 안에 그대로 우리는 그 시설을 해줌에 따라서 항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그 밀집되어 있는 이 도시 공간에는 많은 지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단 조성에 대한 한계점 또는 그 주거 공간의 한계점을 조화롭게 또한 영인만을 그 앞으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 뭐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하나의 관련 산업과 항만 조성과 주거 공간 또는 생활 공간 또한 주민들의 그 위락 공간을 같이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해상 도시로서의 가치성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두에서부터 이 도시권 개편 문제, 북방무역항으로서의 문제, 신해상 도시, 테크노폴리스 등 포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근 교수께서 포항의 도시권은 어떻게 개발하고 변화를 시켜야 하든지 이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앞으로 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막 여러 가지로 논의되겠습니다만 크게 국제화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화는 포항을 관련시켜서 보면은 앞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은 환태평양 시대 및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때 동해 관문의 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또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가 하나 제기될 수 있고 하나는 앞서 최 교수님이나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포항이 기존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고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테크노폴리스 구상 등 첨단화시키는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첨단화와 국제화라는 이러한 배경 아래 국제 항만 도시로서 또는 기존의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테크노폴리스 구상 이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앞으로 포항은 포항 자체만으로서는 개발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에 있어서도
21세기의 포항은 포항 도시권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되고, 그 도시권이라는 것은 포항과 영희를 통합한 차원에서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도시권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행정구역 및 토지 이용 개편 구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시가지 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긍정적인 지역 발전의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지역 이기주의 등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항과 영일이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따라서 정부나 또는 공무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정부나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나 그 다음에 기업인,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하나의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또는 거기에 적합한 포항 도시권을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식 전환이라는 것은 첫 번째, 포항과 영일이 분리된 지역이 아니고 연결된 지역이라는, 즉 광역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을 국제화 시대의 그러한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개방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포항 도시권의 내일을 아마 밝게 전망할 수 있는 또는 발전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지역 발전의 그 미래상과 근본 과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같은 이 연구는 단지 우리의 미래상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행정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모두가 책임을 지고 각자 맡아야 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몫을 성실히 수행할 때 2000년대의 그림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보도 특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